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수많은 업적을 이룬 위대한 성군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특히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주신 한글 창제는 그 어떤 업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유산으로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종대왕은 왜 이토록 위대한 한글 창제를 두고 훗날 고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모두가 칭송에 맞이하는 그 찬란한 업적 뒤에 과연 그 누구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어떤 가족의 아픔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군 세종이라는 완벽한 이미지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어쩌면 비극에 가까웠을 가족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한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 그 위대한 유산이 탄생하기까지 한 인간이 치러야 했던 처절한 대가와 희생에 대한 충격적인 시선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한글 창제의 진정한 의미와 그 이면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무게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모든 위대한 비전의 시작은 한 줄기 빛과 같지만 그 빛이 들이우는 곳에는 언제나 깊은 그림자가 함께하기 마련이죠. 세종대왕의 원대한 꿈 또한 그러했습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깊은 마음, 그것이 바로 성군 세종의 위대한 출발점이었죠. 글자를 몰라 억울함을 당하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며 그는 가슴 깊이 아파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만의 글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간절한 소망은 마침내 훈민정음, 즉 한글 창제라는 거대한 비전으로 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한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백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원대한 꿈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찬란한 비전은 결코 순탄한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는 첩첩산중과 같은 수많은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었죠. 가장 먼저 세종대왕의 어깨를 짓누른 것은 바로 당시 동아시아 패권국이었던 명나라의 묵직한 압력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하늘처럼 섬기며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자를 창제한다는 것은 자칫 명나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로 비칠 수 있었던 겁니다. 국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결정 앞에서 왕으로서의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 내부에서는 보수적인 사대부들의 거센 반대가 들끓었습니다. 그들은 한자를 숭상하며 새로운 문자가 오랑캐의 글자와 다를 바 없다며 맹렬히 비난했죠. 왕의 뜻이라 해도 수많은 학자와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으니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한글 창제를 두고 조선의 문명을 퇴보시키는 행위라며 서슴없이 왕에게 직언을 쏟아냈습니다. 왕실의 권위와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 세종대왕은 홀로 이 모든 비난과 저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성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던 세종대왕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끝없는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병들게 했고 특히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이처럼 위대한 비전 뒤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난관 속에서 왕의 지치고 고단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들은 바로 소헌왕후와 어린 왕자, 공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담겼을까요? 남편이자 아버지인 왕이 짊어진 고독한 싸움을 보며 그들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아렸을까요?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한나라의 정체성을 세우고 백성의 삶을 바꾸려는 왕의 처절한 투쟁이자 어쩌면 가족에게까지 희생을 강요해야 했던 아픔의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세종대왕은 이 모든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왕실의 권위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비전 앞에서 홀로 거센 비난과 저항을 감당해야 했던 고독한 싸움을 지켜보았죠.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밤낮 없이 매달렸던 그 노력은
결국 왕의 건강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국정과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는 그의 몸을 병들게 했고, 특히 그의 눈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꿈 뒤에 드리워진 고난의 그림자는 비단 왕 한 분만의 것이 아니었죠. 소헌왕후와 어린 왕자, 공주들은 지치고 고단한 왕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남몰래 아파해야 했습니다.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의 발명을 넘어 한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고 백성의 삶을 바꾸려는 왕의 처절한 투쟁이었고, 어쩌면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까지 희생을 요구했던 아픔의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세종대왕께서는 이 모든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가 훗날 이야기했던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창조의 고통이 왕실 가족에게 들이온 깊은 그림자를 따라가 볼까요? 한글 창제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음은 물론 말 그대로 가시밭길과도 같았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일은 그저 학문적인 탐구를 넘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기존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변화였으니까요.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며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양반 사대부들에게 한글은 오랑캐의 글, 즉 언문이라 불리며 천대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유교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것이라며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불온한 사상에 물들까 두려워하기도 했죠. 특히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유신들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리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상소문은 단순히 반대를 넘어 왕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자 한글 창제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던 최만리의 모습은 당시 궁궐에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과 살얼음판 같던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외부의 거센 반발과 정치적 압박은 세종대왕을 더욱 깊은 고뇌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을 겁니다. 창제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반대에 부딪히는 고통 또한 비례하여 커져갔으니까요. 그는 어쩌면 자신과의 싸움을 넘어 시대의 완고한 편견과 맞서 싸워야만 했던 고독한 선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낮에는 백성의 고통을 살피고 국정을 돌보며 밤에는 홀로 등불 아래 앉아 새로운 문자의 원리를 탐구하는 날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과도한 몰입과 끝없는 스트레스는 병든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그의 책상에는 늘 약재와 의서가 놓여 있었고,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며 고심하는 왕의 모습은 궁궐에 익숙한 풍경이 되어갔습니다. 백성을 위한 헌신과 위대한 비전이 왕의 육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왕의 헌신적인 노력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그림자로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는 아버지는 정작 어린 자식들에게는 멀고도 어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를 비롯한 왕자들과 공주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과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한 성장기에 늘 국사와 한글 창제에 몰두하는 왕의 뒷모습만을 바라봐야 했죠.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에게 쏟아져야 할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백성과 새로운 문자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느끼며 어린 마음에 서운함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궁궐을 뛰어놀거나 그림자처럼 아버지를 쫓다가도 인해 멀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하고 애처로웠을까요? 소헌왕후의 외로움은 또 어떠했을까요? 남편의 위대한 비전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지했지만 동시에 병들어가는 남편의 모습과 멀어져가는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고독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왕의 옆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는 왕후의 손길에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말 못할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책상에 엎드려 쓰러지듯 잠든 세종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왕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왕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이렇듯 가족의 뼈아픈 희생과 묵묵한 인내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세종대왕의 건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끝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한글 창제에 대한 집념은 그의 몸을 끊임없이 쇠약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눈은 점점 더 침침해졌고 고혈압과 당뇨,
피부병 등 여러 지병이 그의 몸을 괴롭혔습니다. 백성을 위한 왕의 열정은 고스란히 그의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궁녀들은 늘 약재를 다렸고 어이들은 왕의 침상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의 고독한 투쟁은 이렇듯 그의 건강을 담보로 한 처절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과연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한글 창제라는 대업을 완성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또 어떤 비극으로 이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처절하고 고독한 왕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백성들의 삶을 환히 밝히고자 했던 지극한 애민 정신이 그를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비전으로 이끌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왕의 건강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평안마저 위협하는 가시밭길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밤, 궁궐의 한쪽에 자리한 은밀한 처소에서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오직 소수의 학자들과 함께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연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문자의 획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다듬어지고 소리의 원리가 치밀하게 분석되었을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탐험가처럼 그들은 미지의 언어 세계를 개척하는 고된 여정을 감내하셨죠. 이 모든 과정은 왕의 개인적인 의지와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테죠. 하지만 이러한 왕의 열정적인 몰입은 필연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수적인 사대부들의 끈질긴 반대는 마치 짙은 안개처럼 앞길을 가로막았고 명나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외교적인 압력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정치적, 사회적 난관 속에서도 세종대왕께서는 오직 백성을 위한 일념 하나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그에게는 백성들이 그를 몰라 겪는 고통이 그 어떤 반대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그러나 가장 큰 희생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며 몸을 돌보지 않는 왕의 모습은 소헌왕후와 자식들에게는 깊은 걱정과 불안으로 다가왔을 테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긴 소헌왕후의 옆모습에서는 남편을 향한 안타까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읽힙니다. 그녀는 그저 왕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의 몸은 끊임없이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그의 눈을 침침하게 만들었고 고질적인 병들은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께서는 붓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자식을 애처롭게 바라보면서도 그는 한글 창제라는 대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왕은 자신의 불어나는 병세와 자식들의 병약한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백성을 위한 자신의 고집 때문은 아닐까 하는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을 겁니다.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종대왕께서는 그야말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셨을 겁니다. 어두운 궁궐 복도를 홀로 걷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무겁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동시에 그 사랑 때문에 희생되어야 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한 회한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을 테지요. 이렇듯 한글 창제는 단순한 학문적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모든 것을 건 투쟁이자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과연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한글은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즉 세종대왕께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했던 고백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한글 창제의 진정한 가치와 함께 한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비극적인 희생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 고백이라고 표현했던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환호했던 위대한 업적 뒤에 왜 그토록 깊은 회한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던 걸까요? 한글 창제라는 원대한 꿈이 무르익어 갈수록
안타깝게도 왕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던 이는 바로 소헌왕후였습니다. 남편인 왕이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때로는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홀로 맞서는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소헌왕후는 그저 곁에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왕의 건강과 성공에 대한 간절한 염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드리운 불안한 그림자에 대한 깊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고요한 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왕후의 옆모습은 마치 세종대왕이 짊어진 무게를 고스란히 나누어 짊어진 듯 처연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왕의 열정이 깊어질수록 안타깝게도 가족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드리운 그림자는 더욱 짙었죠. 세종대왕에게는 총 1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맏아들인 문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어린 나이부터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체질이었고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잦은 병치레에 시달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한글 창제라는 대업에 몰두하는 동안 문종은 홀로 병마와 싸우며 왕세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했죠. 어쩌면 그의 병약함은 아버지의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왕실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가족에게 드리운 그림자의 한 조각은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힘없이 눈을 감은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모습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을 전해주죠. 한글 창제라는 대업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왕실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슬픔이 드리웠던 겁니다. 소헌왕후 역시 남편의 고뇌를 함께하고 병약한 자식들의 아픔을 지켜보던 중 점차 병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글 창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왕후는 결국 깊은 병석에 눕게 되죠. 백성을 위한 위대한 업적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지지했던 아내는 그렇게 서서히 생기를 잃어갔던 것입니다. 한나라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깊이는 과연 얼마나 깊었을까요? 세종대왕은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며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치러야 했던 뼈아픈 대가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의 밤, 그는 홀로 앉아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백성을 위한 길이라 믿었지만 그 길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지는 것을 보며 왕의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한글 창제라는 대업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 세종대왕은 아마도 환희보다는 깊은 회한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을 겁니다. 그에게 한글은 단순히 백성을 위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한 꿈이자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한, 그래서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숨겨진 고백이었을 테죠. 그 고백 속에는 비단 자신의 죄책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감내했던 비극적인 희생에 대한 사무치는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한글은 그렇게 탄생했죠. 한 왕의 피와 땀, 그리고 그의 가족이 흘린 눈물과 감내했던 비극적인 희생 위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단순히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과 고뇌의 무게를 함께 기억하며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의 시간을 지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바꿀 위대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446년 음력 9월,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던 그 순간, 조선 팔도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죠. 궁궐 밖거리에는 환호성이 가득했고 그 소리는 닫힌 문을 넘어온 백성들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를 몰라 관청의 공고문조차 읽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서툰 손으로 붓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아낙네도 밭을 갈던 농부도 그저 듣기만 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칠판의 기억, 니은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며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탐험했고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여인들은
이제 스스로 정성껏 편지를 써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으니 한글은 그야말로 모두의 삶 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소수의 양반 계층만이 지식을 독점하는 시대는 저물고 문맹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백성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격이 가득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식을 나누며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한글 덕분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정신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희와 찬란한 업적 뒤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세종대왕이 감내해야 했던 깊은 고뇌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기쁨을 보며 왕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지울 수 없는 먹먹함과 쓰라린 회한을 느꼈을 겁니다. 한글 창제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왕.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었던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물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 위대한 문자는 결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왕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병세는 깊어지고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백성을 위한 일에 매달려 밤낮 없이 애썼던 왕의 육신은 병마에 시달렸죠. 눈은 멀어갔고 뼈마디는 시리고 아파왔습니다. 어쩌면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성군이라 칭송받는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가족을 향한 사무치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왕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을 겁니다. 왕은 한글을 숨겨진 고백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비단 백성을 향한 한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대한 꿈을 위해 희생된 가족들에게 전하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애틋한 사과와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을 테죠. 그가 품었던 모든 비극적인 감정들은 결국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위대한 업적 뒤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고뇌와 희생의 무게가 함께한다는 준엄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한글이라는 소중한 유산은 단순히 한 왕의 천재성이나 애민정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죠. 그 뒤에는 한 가족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한 인간이 짊어져야 했던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이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과 그의 가족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뼈아픈 희생이 깃든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슬픔과 고뇌를 함께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위대한 성과를 내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희생과 아픔까지도 깊이 헤아리고 책임지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위대한 역사는 우리에게 묵묵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쓰고 있는 한글 속에는 이처럼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속에 담긴 인고의 시간을 기억하며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업적 뒤편에 가려진 인간적인 아픔과 희생의 무게를 잊지 않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종대왕은 그 숙제의 끝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했을까요? 오랜 고뇌와 숱한 반대를 이겨내고 마침내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꽃 피우던 순간이었습니다. 1446년 마침내 훈민정음이 온 세상에 반포되던 날 조선 팔도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환호와 기쁨의 물결이 넘실거렸죠. 궁궐 밖에서 훈민정음을 들고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듯 활기찼습니다. 그를 알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던 백성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도, 밭을 갈던 농부들도, 심지어 평범한 아낙네들도 이제 한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게 되었죠. 글을 읽고 쓰는 일은 더 이상 소수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소통의 벽을 허물고 지식의 폭을 넓히는 혁명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담은 편지가 오가고 관아의 공문서 내용도 이제는 백성들이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선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력과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눈부신 변화와 백성들의 기쁨 속에서도 세종대왕의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위대한 업적 뒤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깊은 고뇌와 희생의 무게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한글 창제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한없이 혹사시켰습니다. 그의 병약한 육신은 이미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통과 싸워왔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해진 깊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했던 가족들의 아픔과 희생은 세종대왕에게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자신의 애민정신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그 위대한 업적을 위해 치러야 했던 비극적인 대가를 끊임없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호소리가 궁궐 안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그의 귀에는 사랑하는 이들의 슬픈 목소리가 겹쳐 들리지는 않았을까요? 이처럼 세종대왕의 말년은 백성들의 기쁨과 자신의 고뇌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한글을 반포하며 느꼈을 성취감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크게 그는 가족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회한에 잠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훗날 고백지라는 표현을 통해 한글 창제를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겁니다. 단순히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아픔과 희생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심정이었던 것이죠. 위대한 유산의 이면에 감춰진 한 인간의 고뇌와 책임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종대왕에게서 발견해야 할 진정한 리더십의 무게가 아닐까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클로즈업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세종의 애민정신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가 짊어져야 했던 고통스러운 회한까지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토록 숱한 고뇌와 희생 끝에 마침내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던 그 순간, 조선 팔도에는 이전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환희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죠. 궁궐 문 밖으로 울려 퍼지는 백성들의 기쁨의 찬 함성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듯 온 나라를 적셨을 겁니다. 그를 몰라 관아의 벽보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평범한 농부도 시장에서 물건을 팔며 계산에 애를 먹던 아낙네도 이제는 붓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닫혀있던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희망의 열쇠였을 겁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모여 앉아 서로에게 새로운 글자를 가르치고 배우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 어떤 위대한 정치적 개혁보다도 강력한 변화의 상징이었죠. 억압받던 목소리들이 해방되고 지식의 빛이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평범한 백성들의 손에서 서툰 글씨로 쓰여진 편지 한 장, 장터에서 주고받는 간단한 계산서, 이 모든 것들이 한글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사회의 뿌리부터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듯한 눈부신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이처럼 온 백성이 한글로 인해 기쁨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때 정작 그 위대한 창조의 중심에 서 있던 세종대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육신은 이미 수많은 병마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고독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환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수록 그의 귀에는 한글 창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 했던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이 더욱 선명하게 겹쳐 들리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는 기쁨 속에서도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홀로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훗날 한글 창제를 두고 고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단순히 업적을 겸손하게 낮추려는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위대한 성취의 이면에 감춰진
자신만이 감당해야 했던 비극적인 대가에 대한 솔직한 토로였죠.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까지도 감내해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가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군주이기 이전에 한 명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그에게 가족의 아픔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았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는 훈민정음 헤레본에 담긴 자신의 애민정신을 되새기면서도 동시에 그 위대한 유산을 위해 치러야 했던 개인적인 비극을 끊임없이 떠올렸을 겁니다. 백성을 위한 지극한 마음이 결국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의 고백은 단순한 사과나 후회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십이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무게, 그리고 그 무게가 가져온 인간적인 아픔을 겸허히 인정하는 진실된 목소리였던 것이죠. 우리는 훈민정음 헤레본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새겨진 세종의 깊은 뜻과 함께 한 인간으로서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회한까지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종대왕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의 그림자이자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울림이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종대왕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의 그림자이자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울림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뇌와 희생의 시간을 뚫고 훈민정음이 온 세상에 반포되던 역사적인 날이 밝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난생 처음 자신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격과 환희를 주체하지 못하며 저마다 한글을 배우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궁궐 앞으로 몰려들었죠. 밭을 갈던 농부의 거친 손에 붓이 들려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시장의 아낙네들은 셈이 복잡한 장부를 한글로 깔끔하게 정리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한자와 소통의 장벽에 갇혀 지냈던 이들에게 한글은 말 그대로 희망의 빛이자 새로운 지식과 문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조선사회는 한글 덕분에 문자 생활의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지식은 더 이상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평범한 백성들조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글로 표현하며 세상에 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성취의 한가운데서 정작 세종대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병상에 누워 병마와 싸우며 점점 초췌해져 가는 얼굴로 그는 과연 백성들의 뜨거운 환호를 온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몸은 끊임없이 쇠약해져 갔지만 그보다 더 깊이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회한이 평생토록 무거운 짐처럼 자리했을 겁니다. 한글 창제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이들의 행복과 평온을 기꺼이 혹은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가 훗날 훈민정음 반포를 두고 고백이라 표현했던 것은 단순히 왕으로서의 업적을 겸손하게 낮추려는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 뒤에 감춰진 오직 자신만이 감당해야 했던 비극적인 대가에 대한 진심 어린 그리고 고통스러운 토로였던 거죠. 사랑하는 왕후와 자식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도 오직 백성을 위한 지극한 마음 하나로 그 모든 개인적인 비극을 감내해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가 바로 그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위대한 군주이기 이전에 한 명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그에게 가족의 비극적인 그림자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깊고 아픈 상처였을 테니까요. 우리는 훈민정음 헤레본을 마주할 때 그 안에 새겨진 세종의 깊고 넓은 애민정신과 함께 한 인간으로서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회한과 뼈아픈 희생까지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역사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언제나 이처럼 인간적인 고뇌와 더불어 크고 작은 희생이 숨어있기 마련이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누리고 있는 한글이라는 더없이 소중한 유산 뒤편에는 한 왕의 불굴의 의지와 지극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치러야 했던 뼈아픈 대가가 존재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위대한 성취가 때로는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무게를 동반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한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과 숭고한 희생의 무게를 절감하며 깊은 연민과 숙연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소통의 기반은 오직 한글을 만들고자 했던 한 왕의 지극한 애민 정신과 더불어 그 숭고한 사랑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비극적인 가족사 위에서 비로소 찬란하게 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숨겨진 이면, 그 안에는 이처럼 가슴 저미는 진실들과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선사하는 감사함과 함께 그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한 인간이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